안녕하세요. 나는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이라는 기관은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 섭취한 아이오딘, 요오드를 이용해 기관 내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한 뒤에 체내로 분비해서 인체 내 모든 기관의 기능을 알맞은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갑상선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그레이브스병으로 알려진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하시모토 갑상선염 등으로 알려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요. 이들은 난임 및 임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이 난임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오늘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에서는 여러 질문들을 통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난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후두 전방에 나비 모양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갑상선은 내분비 기관으로서 뇌하 수체의 명령에 따라 작동을 합니다. 갑상선의 주 기능은 갑상선이 만들어내는 호르몬들이 알맞은 농도의 유지인데 몸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신체의 향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이 난임의 관점에서 보면 배란이 불규칙해지고 이에 따른 월경 불순이 발생하고 유산의 확률도 증가를 하고 조산 및 태아의 지능 저하 등의 문제까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갑상선 질환이 난임과 관계가 있을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 둘 다 모두 임신과 난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항진증의 경우 환자들은 불안, 발한, 손떨림, 심박 증가, 체중 감소, 장 운동의 항진, 열 과민증과 성욕의 감퇴, 월경 불순을 경험하게 되고요. 기능 저하증은 만성 피로감, 의욕 저하, 근력의 저하, 체중 증가와 우울증, 변비 및 역시 월경의 불순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전신적으로 나타나면 그냥 임신을 한다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기능 항진증은 0.2%의 임산부에서 관찰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항진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이고 그 외에 악성 임신성 구토라든지 임신성 육모성 질환, 바이러스성 갑상선염 등도 적지만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임신 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 당시에는 임신 능력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배란 장애, 무월경 등을 유발해서 임신의 기회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임신을 하고 난 뒤 주산기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임신 전부터 잘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마의 심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사산 및 조산, 자궁 내의 발육 부전, 전자간증, 신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자연 유산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물론 임신 중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이 호전되는 경향이 확실히 있고 특히 임신 초기면 임신으로 인한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처음 발견된 경미한 항진증은 급하게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모체의 정상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여야 태반을 타고 갑상선 호르몬이 넘어가기 때문에 항진증이 있는 경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정상인 태아의 갑상선에 모자라게 작동을 해서 신생아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제는 안티로이드전 같은 겁니다. 심한 악성 임신성 구토가 있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을 보이는데 이는 임신 호르몬인 HCG가 올라가면서 갑상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호전이 돼서 임신 중기 정도에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수액이나 그냥 영양 공급을 함으로써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약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갑상선 호르몬은 괜찮은데 오로지 자극 호르몬 수치만 정상 범위 이하로 감소된 경우에 이것을 불현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경우에는 임신의 나쁜 경과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치료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난임병원을 방문하시거나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를 처음 방문하시면 산정 검사로 이 갑상선 기능 검사를 같이 포함해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만일 갑상선 기능에 이상 소견이 보인다면 임신 전부터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하증은 임신부의 약 0.1에서 0.3% 정도 동반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땐 유산, 전자간증, 태반 조기 박리, 성장 제한, 조산, 사산 및 태아의 신경계 발달 장애 이런 것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임신 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것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월경 불순과 배란 장애가 또 생기고요. 난임을 유발하는 것이 이런 원인으로 인한 것이 대표적이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는 달리 호르몬은 정상이지만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높아진 상태인 불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도 불임이 유발되고 초기 자연유산 빈도가 증가를 합니다. 태아의 갑상선이 자체적인 기능을 하기 전인 임신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체의 갑상선 호르몬이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되고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태아의 신경학적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이게 심한 지능 발달 장애라든지 청력 상실 등의 장애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진단이 되면 호르몬 제제인 신지로이드정을 투여하고 자극 호르몬을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면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조금만 높다, 약간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약을 먹어야 될까요?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불리는 이런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지만 자극 호르몬 수치가 한 4.5에서 한 10 정도까지로 살짝 증가한 상태를 말하고요. 이러한 불현성 기능 저하증 환자들의 치료에 대해서는 논란이 사실 많습니다. 임신 중에 불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동반이 되면 태반 조기 박리라든지 조산의 빈도가 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기는 하나, 출생 후에 아기의 신경학적 발달에는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치료 여부는 무관하게 갑상선 호르몬을 추적 검사해야 되는데 이 중 2에서 한 5% 정도의 소수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런 부작용이 두려워서 모든 임신 전 또는 임신 초기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이 검사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과거에 이런 병이 있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갑상선에 종대가 있다든지 당뇨병, 불임 여성, 이전에 유산이나 조산의 경력이 있었던 여성 정도에게서 기능 검사를 시행해서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성도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난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질환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욕의 감퇴와 의욕 저하가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정액 양의 감소라든지 정자의 운동성, 정액의 농도의 저하, 남성 호르몬의 저하로 발기부전이나 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남성도 갑상선 질환이 의심된다면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스스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 이것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체중 증가는 전체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요. 이게 월경불순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의 조절, 담배와 술, 이런 기호성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을 삼가고 요오드 성분이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갑상선은 치료를 하면 얼마 만에 회복이 될까요? 다른 질병의 동반 여부와 얼마나 호르몬의 불균형이 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개월 내에 대부분의 불균형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임신 중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약을 복용하시는 겁니다. 약은 늘 작용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갑상선 치료제들도 마찬가지고 임신 중에는 누구나 약을 복용하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본인의 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과 긴밀하게 상의를 하면서 복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료와 유지만 잘 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갑상선의 질환과 난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